무더운 날씨 속에 어젯밤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은 없고 낮과 밤 모두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바닷가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맨발로 백사장을 걷기도 하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제가 더위도 잘 안 타는데 밤에 에어컨도 계속 켜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건강하게 더위를 보내고자 싶어서. 부산은 오늘 새벽 5시 기온이 24도로 떨어지며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금정구는 28.2도까지 치솟았고 북구 27.6도, 동래구 27.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넘는 등 한밤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은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막바지 장마가 시작되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겠지만 부산은 흐리고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더위를 식히기에는 적은 양이어서 오히려 습한 대기가 밤까지 이어져 불쾌지수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한낮에는 바깥 활동을 피하며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오늘 부산은 아침까지 지역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해제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 새벽 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부와 내륙 지역들과 달리 부산은 남서쪽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낮 동안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밤사이 기온이 25도 가까이 유지되며 밤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기온 자체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은 여전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중부 곳곳에 내리기 시작한 장맛비는 주말과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은 남은 한 주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고 경남 북서 내륙 지역으로만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와 충청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안가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밤사이에도 가시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지역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양산을 포함한 경남 일부 지역과 울산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부산이 28도, 양산 33도, 울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상과 울산 앞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린 뒤 완전히 물러가겠습니다. 부산은 주말에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에서 A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수도권에서도 A형 간염 집단 발병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중국산 젓갈이 문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윤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A형 간염이 집단 발병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는 모두 19명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부산의 특정 음식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수도권에서도 A형 간염이 집단 발병했는데 당시 중국산 조개젓갈이 감염원으로 지목됐습니다. 부산의 이 식당에서도 제조업체는 다르지만 중국산 조개젓갈을 제공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음식점의 환경 검체와 조리실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업체하고 제조업체에 지금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걸 갖고 와갖고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거죠. A형 간염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전염되는데 구토, 발열, 황달 증세가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어
백신을 접종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어제 부산에서 모여 지역 성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을 살리기 위해 권한 이양과 세원 확충 등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곳의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일자리를 주제로 4차 간담회가 열린 지 11개월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또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별도 총회를 열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연금과 아동수당 등 4대 기초복지 예산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분권의 핵심 내용인 지방이양 일괄 법안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로 지역민의 알 권리와 여론의 다양성이 위축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일본의 보복적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문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물류와 관광 등 4개 분야와 융합되면서 895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누리마루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 강원, 대구, 경북, 전남, 충북, 세종 등 7개 지자체를 각 분야별로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부산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올해 4월 규제 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물류와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 4개 분야에서 생산 유발 효과 895억 원, 고용 유발 효과 681명이 기대됩니다. 규제 자유특구의 위치는 문현과 센텀, 동삼 혁신지구 등 11개 지역 110제곱킬로미터 규모에 달하며 앞으로 2년간 29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스마트 플랫폼을 이용한 물류 유통과 이력 관리, 스마트폰 앱을 통한 관광과 치안, 디지털 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부산 블록체인 혁명으로 전국의 혁신기업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사회 구축, 일자리 창출, 공공비용 절감, 일반의 사회 참여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거래에 필요한 신뢰 구조 자체를 새롭게 구축함으로 부산시는 앞으로 7년 이내에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국회 추경안 처리 늑장에 부산시 난임 지원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난임 지원 사업이 국회 추경 지원으로 덩달아 늦춰지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난임 바우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4억 원가량 예산이 드는데요. 추경안 처리가 90일 넘도록 표류하면서 난임 환자들 사이에서도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딴 청년 대책에 민간 청년단체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청년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자 지역 청년단체들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지난 23일 청년들 40여 명이 모여 부산의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데이터와 전문가, 실험이 없다는 내용을 두고 자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부산시 역시 실제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생겨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의 고지대 해안가 기준 용적률을 낮춰 난개발을 막는다는 내용의 기사가 일면 머릿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부산시는 고지대와 해안가의 고밀도 개발을 어렵게 하는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지의 표고와 경사도, 바다와의 거리 등 개발 여건에 따라서 기준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계획안은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준점이 됩니다. 명지 신도시 상가 입주 예정자들이 사기 분양을 주장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서구 명지 국제신도시 중심부의 상가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 260여 명은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상가가 부실 시공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근린생활시설로 분양됐지만 현재 점포마다 공기배출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등 사실상 식당 등의 영업시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분양 당시 도면과 현재 시공 상태 등을 면밀히 따져서 준공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부산시가 오거돈 시장 부인의 개인 일정에 관용차와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헌데 이게 구시대의 특권이란 비판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부인을 위해서 부산시는 정부의 지침은 물론 각종 규정까지 모두 어긴 겁니다. 임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오거돈 부산시장의 부인 심상희 여사는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한 상가 건물을 찾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임에도 부산시청 소속 운전기사가 관용차를 몰았고 6급 공무원이 동행했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정기 휴관일이었던 지난달 3일, 심 여사가 지인 10여 명과 점심을 먹고 미술관 전시장을 찾았던 이 일정에도 부산시는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지원했습니다. 2016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입니다. 단체장 배우자와 관련해 위법하고 부당한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바로잡고자 정부가 아예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 지침뿐만 아니라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통해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 지원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복무 규정 내 성실의 의무에 근거하는 내용입니다. 즉 부산시는 심 여사의 개인 일정에 관용차와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침은 물론 각종 규정까지 모두 어겼습니다. 이런 행태, 오거돈 시장이 내려놓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구시대 특권이 아닐까. 2006년 허남식 시장의 부인도 개인 일정에 부산시의 관용차와 공무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차량이 시내 한 건물 앞에 도착하자 앞자리에 탄 여성이 내려 급히 뒷문을 열어줍니다. 오후 4시, 이번엔 시 외곽에 있는 유치원 앞에 정차해 있습니다. 당시 허 시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됐건 이번 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또 사과를 드립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영도구가 일본 경제 보복의 여파로 국제 자매 결연 도시인 일본 스시마시의 대표 축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자제 등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다음 달 3일 열리는 2019 스시마 이즈하랑 축제에 영도구 대표단을 파견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스시마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영도구는 대표 축제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우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주요 문화 관련 소식들 정리했습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응시하는 고집센 노인, 세계적인 거장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전속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20년간 그의 사진을 모두 찍은 사진작가 앙드레 빌레의 피카소 사진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1953년
사진을 좋아하던 20대 청년은 이미 거장이 된 화가 피카소를 만나면서 그가 사준 롤레이 카메라로 운명처럼 그의 전속 사진 작가로 일하게 됩니다. 온갖 우스꽝스런 포즈도 날카롭고 괴팍한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나온 모든 사진도 피카소의 곁에서 그와 함께하며 지낸 앙드레 빌레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포트레이트를 찍는다 이러면 보통 긴장하고 그랬는데 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전혀 없이 굉장히 친밀하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오니까 이게 후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전시회에는 사진을 찍어주며 피카소로부터 배운 기법으로 빌레가 직접 제작한 소품들도 함께 전시돼 사진 작가이자 예술가로서의 빌레의 작품 세계도 엿볼 수 있습니다. 행여나 떨어질세라 가족들의 손을 꼭 움켜잡고 머리에는 짐을 가득 쥐고 표정 없이 선으로 표현된 그림이지만 누가 봐도 피난길에 참담한 모습입니다. 장기판의 새 노인, 외통수로 상대를 꽁꽁 묶은 승자의 여유, 위기를 만나 당혹해하는 상대, 해답을 알지만 모른 채하는 훈수꾼, 이 모든 상황이 새 노인의 눈썹과 눈동자로 절묘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부산이 낳은 대표적인 동양화가 청초 이서구의 작품전이 열렸습니다. 전통 화법과 수묵 화풍의 조화 속에 우리나라 동양화의 기틀을 세운 그의 작품에서는 서민과 농민의 생활을 묘사한 작품이 주류를 차지합니다. 굴곡 많았던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우리의 삶과 풍습, 또한 한국인의 유머와 해악을 기운 생동, 자신만의 호방한 필치로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북 정원 출신으로 지난 1956년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해온 이서구 선생의 작품전에서는 작가가 스스로 경험한 소박하고 진솔한 서민의 삶 속에서의 풍류와 여유를 고스란히 읽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영도구 대교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이동식 크레인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점포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운전기사 23살 전모 씨가 크게 다쳤고 상가 직원 등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사상구 감전동 3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불은 건물 안에 있던 집게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 부산컵 국제친선 여자 핸드볼 대회가 다음 달 6일부터 엿새 동안 사직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러시아, 루마니아, 덴마크, 앙골라, 호주, 한국 등 6개 나라가 참가해 토너먼트로 모두 15경기를 치르며 개막식은 대회 이튿날인 다음 달 7일 진행됩니다. 전 경기는 무료 관람으로 매일 경품 추첨 행사와 함께 선수 사인이 적힌 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도심의 상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900%에서 660%로 하향 조정됩니다. 부산시가 어제 발표한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시정비형 사업의 경우 기존 900%이던 도심의 기존 용적률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660%로 하향 조정됩니다. 기존 800%이던 부도심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600%, 기존의 700%이던 중생활 중심은 근린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540%를 적용합니다. 주거지 관련 정비 사업도 과도한 고밀도, 고층화를 억제하기 위해 10에서 30%씩 용적률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본격적인 올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김해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여름 성수기인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예상 승객은 9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항공사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을 줄이기 위해 하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보안 검색과 주차 안내 요원 등을 추가 배치하고 각종 시설과 장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팝 열풍과 박항서 감독의 인기에 힘입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부산 소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지난 2017년 4억 2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베트남 소주 수출 실적이 지난해 10억 9천만 달러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0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새벽 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부와 내륙 지역들과 달리 부산은 남서쪽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따라서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낮 동안에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밤사이 기온이 25도 가까이 유지되면서 덥고 꿉꿉한 밤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기온 자체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은 여전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린 뒤 완전히 물러가겠습니다. 부산은 주말에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